손영래님이 저한테 전체 보기를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엄청 이거보다 더 길어.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사님, 제가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자신감 푸드도 있고 스시도쿠도 있고 장사임도 있고 이벌 사시미도 있고 고도 참치도 있는데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재밌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때그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에 집중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림으로. 이게 그 그림입니다. 손영래님은 스시도쿠라는 거를 이제 맨 처음에 했는데 이 성수동에서 가장 매출도 많고 예약도 가장 많고 또 배달의 민족에서 검색도 항상 1등하고 그 영역에서는 뭐 그야말로 인지도나 매출이나 모든 면에서 탑 브랜드예요. 스시도쿠가 막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죠. 와, 끝내줘. 나 고도 참치도 해볼래. 가지고 고도 참치 이름이 괜찮죠. 여기까지도 괜찮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별 사시미도 해야겠어. 이별 사시미도 나온 거예요. 또 흑선도 낼라 그러는 거고. 또 그러다가 그 회사는 자신감 푸드로 만드는 데다가 여기에 또 물류를 하고 있는 회사는 3일 물산인데다가 유통 시스템은 장사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하나는 전부 섹시하고 멋진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전부 통합되어졌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보일 거냐라는 겁니다. 손영래님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얘 때문입니다.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때의 기본적인 전략은 브랜드 더하기 카테고리이다. 삼성은 브랜드이고 전자는 카테고리, 삼성은 브랜드, 전기는 카테고리, 삼성은 브랜드, 화재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붙이면 삼성이 전자업으로 가면 삼성전자, 삼성이 전기업으로 가면 삼성전기, 삼성이 화재업으로 가면 삼성화재. 그러니까 삼성항공,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캐피탈 이름 짓기가 너무 쉽죠? 이러면 무슨 장점이 또 있을까요? 삼성카드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로 광고를 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보면서 마치 삼성카드를 본 것과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슨 효과라 그러냐면은 스피일오버 이펙트라고 합니다. 스피일오버. 스피일오버라는 게 다른 쪽으로 전이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핵심 브랜드에서 주변 브랜드로 그 에너지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forward spillover effect라고 그래요. 전방 전이 효과. 근데 반대로 삼성생명이 가끔 광고를 하겠죠. 그럼 삼성생명이 광고를 하면은 삼성생명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겠죠. 그래서 작은 브랜드가 광고를 해서 큰 브랜드가 효과를 가져가는 것을 backward spillover effect라고 그래요. backward는 이제 그 다시 되돌려 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후방 전이 효과라고 그래요. forward spillover, 전방 전이 효과, backward spillover, 후방 전이 효과. 그러니까 브랜드를 짓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늘리실 때 그때 더 예쁜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는 거는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패착이 되는 거예요. 삼성 플러스 카테고리. 이렇게 가야지 할 때마다 자꾸 다른 이름을 해버리면은 나중 되면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삼성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작은 데에서는 브랜드 유지 관리하는 게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렸더니 우리 손영래님이 갑자기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감 푸드로 가야 하나요? 스시도쿠로 가야 되나요? 장사인 어떡하죠? 이별사시는 어떡하죠? 고도참치는 어떡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문자상으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손영래님의 업의 개념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분의 업의 개념은 뭐냐면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좋은 사업으로 이끌고 나가고 나랑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싶고
내가 삼성이나 LG처럼 큰 돈은 못 벌지만 작은 영역에서 내가 1등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살고 싶다. 내 인생의 단 하나의 가오는 자신감이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거 뭐냐. 내가 자신감 하나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스시도쿠도 있고 자신감 푸드도 있고 장사임도 있고 삼일물류 고도참치 이별사시미 흑선 많이 있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감이야. 자신감.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죠. 자신감이 뭐예요? 프라이드, 프라우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 능력에 대한 인정을 담고 있죠. 브랜드가 가져야지 되는 4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transferability, 기술 전이성. 두 번째가 complementarity, 보완성. 세 번째가 attribute similarity, 속성 유사성. 네 번째가 컨셉 시뮬레리티, 그 컨셉트를 얼마나 확장시켜 나갈 수 있냐. 이 4가지가 브랜드의 사업을 늘려나가는 4가지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라는 거는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transferability에 해당해요. transferability는 transfer란 말이 전이하다라는 거죠. ability가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능력.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죠. 그러니까 transferability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연구에서 얘기되어지는 4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되어지는 transferability의 이 자신감이란 말이 부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시도쿠, 고도참치, 이별사시미, 장사인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transferability, 능력을 다른 곳에 전이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 딱 들어맞는 말이 자신감 푸드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준 메시지가 자신감을 메인 브랜드로 써라. 마치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캐피탈 이렇게 전이시켜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는 자신감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확장시켜 나가라. 그러면 스시도쿠는 뭐냐? 스시도쿠는 자신감 푸드라고 하는 모 브랜드, 기업 브랜드에서 내보낸 첫 번째 대표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 기업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브랜드로서 스시도쿠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컨드 브랜드, 서드 브랜드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체계는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져야지 돼요. 자신감 푸드, 스시도쿠. 자신감 푸드, 고도참치. 자신감 푸드, 이별사시미. 자신감 푸드, 장사인. 자신감 푸드, 삼일물류.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안내서다. 그러면 스시도쿠 쓰고 이 한쪽 오른쪽 하단에는 자신감 푸드 주식회사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시도쿠가 메인이 아니라 자신감 푸드가 근거라는 것을 사장님께서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 진행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스시도쿠와 자신감 푸드 이 2개가 이제 1번, 2번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스시도쿠부터 한번 업의 개념과 브랜드의 정체성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스시도쿠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듣는 거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핵심 경쟁력입니다. 어떤 핵심 경쟁력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간명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문 즉시 바로예요. 그러니까 스시도쿠의 핵심 경쟁력은 주문 즉시 바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오프라인 음식점들은 많죠. 주문하면은 그때부터 요리가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스시도쿠의 손영래님은 이 얘기를 딱 6글자로 끊어냈어요. 라임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문 즉시 바로. 세로로 써더라도 2글자, 2글자, 2글자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라이브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이것 말고도 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스시도쿠의 브랜드 컨셉트는 이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영님에게 그 자리에서 제가 해드린 솔루션은 이겁니다. 라이브 스시 1등 스시도쿠. 주문 즉시 바로 15명의 셰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셰프를 앞으로 내놓으면 말이 살짝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라이브 스시 1등 스시도쿠. 15명의 셰프가 주문 즉시 바로. 매장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셰프가 15명이나 있대요. 왜 그렇게 많은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요리를 해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셰프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많이 되지만 이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문 즉시 바로 라고 하는 라이브 스시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5명의 셰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배달 주문수 1등,
전국 배민찜수 1등, 네이버 전국 검색 1등, 성동구 스시 매출 1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손영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쓰면은 그 동네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근거 자료를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네이버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근거 자료를 딱딱 달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증빙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라이브 스시 1등 스시 덕후 15명의 셰프가 주문 즉시 바로. 손영래님이 이 얘기를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라이브 스시, 스시 덕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고향의 맛 다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딱 얘기가 나오면 그 브랜드가 바로 떠오를 수 있게 라이브 스시, 스시 덕후 붙여야지 돼요. 근거는 뭐예요? 15명의 셰프가 무엇을 주문 즉시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라이브라는 말을 지겹도록 써야 한다. 라이브 한 3달 하잖아요? 그러면 손영래 사장님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우 지겹다 이제 지겨워. 라이브 좀 그만하자 씨. 녹화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일이라고? 그거는 손 사장님만 그런 거고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이브를 지겹도록 매일매일 라이브, 사시미 라이브, 유통 라이브, 조리 라이브, 서비스 라이브, 웃음도 라이브, 태도도 라이브, 옷도 라이브, 시계도 라이브, 걷는 것도 라이브, 배송도 라이브, 생각나는 것 족족 싸그리 다 라이브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한 1년 해야지 라이브 스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스시 덕후요.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입니다. 이 얘기를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1997년부터 22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 지겨우세요? 전혀 안 지겹죠? 가끔 나는 지겨워. 나도 딴 거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어떻게 하시라고? 지겹도록 하시라고. 지겹도록. 한 2달 하고 아우 지겨워 이러지 말라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